아직도 우리나라는 살림은 엄마가, 이게 되게 많더라고요. 엄마는 집에 있잖아. 저희가 남자아이 셋이잖아요. 남자아이 그냥 키우면 안 돼요.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책 갖고 와, 다시 제자리. 침대를 연결하는 거거든요. 여기 사이를 빠지지 않게 이렇게 돼 있어요. 아침마다 제가 이걸 끌고 나가요. 이렇게 뚜껑인데 바퀴를 넣어서 쓸 수 있도록 밥 차릴 때 세팅을 하죠. 익숙한 이 손놀림. 이렇게 3명.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전북 고창에 살고 있는 42살 전업주부 윤미나입니다. 저희 가족은 남편, 저, 7살, 6살, 4살, 남자아이 이렇게 셋을 키우고 있고요. 5인 가족입니다. 주택으로 이사 온 지 7개월 차 된 새내기 주택너이고 약 50평 정도 됩니다. 네, 여기는 저희 집 주방입니다. 와, 여기도 다 설계를 직접 하신 거예요? 네. 이렇게 지금 구조를 짜서 사용을 했는데 천장까지 뭔가 닿는 물건이나 가구들을 쓰면은 좀 답답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일부러 상부장을 안 하고 하부장으로만 구성을 해서 주방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문을 여는 게 있고 슬라이딩으로 돼 있는 게 있는데 그릇으로만 채워져 있어요. 와, 이거 버티네요. 네, 버텨요. 국그릇과 밥그릇이 다 들어있어요. 이제 저희 거 손님용. 좀 작은 접시. 이제 밑에도 보시면 이렇게 조금 큰 접시류를 해가지고 정리를 해놨고, 여기는 이제 세울 수 없는 아이들. 이런 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눕혀가지고 보관하게 해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싱크대 하부장 밑은 그릇을 보관하지는 않고요. 우연히 마트 갔다가 30% 할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에 10,000원, 10,000원 이렇게 뺄 수 있어요. 여기는 이렇게 종량제 봉투랑 세정제랑 행주 이렇게 돼 있고, 행주랑 고무장갑 썼을 때 말려야 되잖아요. 말릴 데 없으니까 이거 활용해서 말려놓고 집어넣어요. 이렇게. 근데 이걸 왜 했냐면요. 이렇게 걸어도 되기는 하는데 얘도 물을 또 사용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아무데나 말려. 이렇게 걸어주는 거예요? 네네. 툭 해서 넣어놓죠. 이거는 이제 손을 이렇게 닦잖아요. 그럼 얘가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고무줄 하나를 몇 번 돌려가지고 이렇게 해놨어요. 네. 냄비하고 쟁반류하고 도마가 있는 곳이에요. 3개를 꺼내서 이제 아이들 밥 차릴 때 이렇게 세팅을 하죠. 익숙한 이 손놀림.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3명. 오늘의 반찬에 따라서 달라져요. 이게 나갈지 이렇게. 그리고 뭐 메인 반찬이 하나 더 있다. 그러면 요거 하나를 더 놔주죠. 이렇게 밥을 차려줘요. 여기는 이제 두 칸은 제가 요리할 때 쓰는 조리 도구를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놨고요. 팬 종류, 이런 거, 집게 종류, 그 다음에 국자류 이렇게 해가지고 해놓고, 저는 최대로 지금 거의 빼서 쓰고 있고요. 밑에는 저희가 이제 쓰는 후라이팬 종류고요. 이제 보통 세워서 많이들 사용하시는데 세우니까 이게 안 돼요. 이 높이가. 네, 그래서 그냥 눕히는 방법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좀 상처가 나지 않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어요. 조미료?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 요거 하나 지금 집어넣어서 쓰러지지 않도록 일단은 해놓은 상태고, 이걸 넣으니까 공간이 저기가 남아버려요. 뭔가 꽉 채워서 쓸 수 없는 느낌이랄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이제 많이들 사용하시지만 저는 밥이 다 되면 다 이제 분리를 해서 닦아내요. 여기도 뒤에 보시면 요거까지 3개를 분리를 해서 씻어요. 여기는 저희 이제 사용하는 수저하고 젓가락들 있고요. 이제 아까 제가 밥을 차렸잖아요. 그럼 이제 불러요. 물컵도 나 그러면은 제가 이제 아이들 물컵은 이쪽에 넣어놨어요. 먹기 편하게. 그럼 이제 물컵 3개 빼가지고 물 받아서 갖다 놓고. 살림은 엄마 혼자 하는 거 아니거든요. 온 가족 구성원이 함께 하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나라는 살림은 엄마가, 이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첫째 아이도 그 얘기를 했어요. 얼마 전에. 엄마는 집에 있잖아. 아빠는 돈 벌러 일 나가고. 그 당시 이제 아빠가, 엄마는 집에서 그냥 있는 사람이 아니야. 깨끗해진 옷을 입고
이런 환경에서 잠을 자고 일어날 수 있는 게 다 엄마가 집에서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거야 라고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티내요. 엄마 오늘 이불 빨래 했다? 엄마 어디 오늘 청소했다? 엄마 이거 하는데 오늘 힘들었다? 이런 거를 얘기하고 앞으로는 너도 이거 해야 돼. 저희가 남자아이 셋이잖아요. 남자아이 그냥 키우면 안 돼요. 남편처럼 돼요. 김치 냉장고는 없어요, 뭐가. 여기 김치, 그리고 반찬. 밑에는 쌀이에요. 저희는 아이들 백미를 잘 안 먹이고 잡곡밥을 먹여요. 그렇게 해서 섞어서 밥을 해주고 있어요. 커피를 좋아해서 커피 머신기를 이렇게 놨고요. 관리하는 거 되게 많아요. 세척도 해줘야 되고 집안을 편리하게 해주는, 나를 편리하게 해주는 가전들이 되게 많아요. 로봇 청소기, 식기세척기, 뭐 이런 커피 머신기. 근데 이 이면이 있더라고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청소 잘 해주셔야 돼요. 우리들에게 이런 가전이 편리함도 주지만 나의 부지런함도 함께 들어가야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요즘 느꼈습니다. 여기는 세탁실 앞이고요. 이제 다른 공간으로 이어질 수 있는 하나의 작은 복도입니다. 콘센트 줄이 막 보이게 여기저기 막 나돌아다니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여기를 딱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 학습할 수 있는 기기 같은 것도 여기가 이렇게 폼이 파져 있는 물건이라 여기 딱 돼서 안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죠. 이거 무인양품에서 2,000원인가 2,500원 주고 산 건데 선 정리하는 거거든요. 이거 하나 사다가 같이 넣어놓으니까 되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이제 저희 집 비상약하고요. 연고 같은 거는 아이들도 이제 크니까 연고류만 싹 다 넣어놓고 저희는 뭐가 없어요. 국도 그렇고 반찬도 그렇고 밥도 그렇고 그날 다 해서 먹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반찬데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뭐 월요일이나 화요일날 반찬을 몇 가지를 해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반찬이 계속 냉장고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맛이 없어지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식재료도 그날 필요한 거를 좀 사다가 해먹는 편이어서 냉장고가 좀 많이 비어있고 소스는 제가 이렇게 라벨링을 해서 뭐 좀 갖다 줘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글씨를 아니까 이제 갖다 주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엄마 이름표가 붙여 있으니까 찾기가 너무 쉬워. 매실액이 어딘 무슨 색깔인지 다 비슷해가지고 몰랐거든.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좋다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여기는 냉동실이고요. 냉동식품도 아이들 간식류가 좀 많은 편이고요. 육류비 생선은 이제 고기 같은 거 사왔을 때 패킹을 해서 제가 지금 넣어놨거든요. 이런 거는 다진 마늘하고 고춧가루 하고 이런 국물용 새우젓 같은 거 이제 보관하고 있어요. 가루 있잖아요. 다른 조미료 안 쓰고 들깨나 포고버섯, 새우가루로 쓰니까 맛낼 때 되게 맛있어요. 생각보다. 다른 고기는 많이 안 쟁이는데 국거리용은 좀 자주 해요. 왜냐면 카레도 만들고 국, 미역국 같은 거, 소고기 묵국 이런 거 할 때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람수 해가지고 이렇게 패킹을 해놓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정당 대표 김민기입니다. 혹시 인터넷 정수기, 휴대폰 약정 끝났는데 가만히 두고 계셨나요? 그렇다면 최대 128만 원 손해보고 계셨습니다. 나라에서 정한 지원금인데 몰라서 놓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희 아정당 전화 한 통이면 설치 당일 입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365일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다른 곳보다 혜택이 적다면 차액의 120%까지 보상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쇼핑 자주 하셨던 분들은 아정당 앱 경유만 하셔도 쇼핑 페이백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거 안 하시면 공짜 커피, 치킨 다 놓치시는 겁니다. 영상 보신 분들 한정 최대 10만 포인트 100% 당첨 이벤트도 하고 있으니 더보기란 확인 후 공짜 기프티콘 꼭 챙겨가세요. 여기는 저희 세탁실이에요. 다 안 열려요. 다 문 안 열려요. 여기 그래서 이제 여기 이렇게 망가지지 않도록 저는 섬유유연제는 따로 안 쓰고 캡슐 세제랑 이제 건조기 시트 딱 2개만 쓰거든요. 그래서 빨래 넣고 툭 집어넣고 건조기 할 때 이거 뜯어서 툭 집어넣고 빨래를 조금 쉽게 하려고 구성을 해놨죠, 제가. 저희는 이제 주택이다 보니까 밖에 있는 창들도 다 닦을 수가 있잖아요. 아파트와 달리. 요거는 이제 창문 닦기예요. 스키즈인데 이제 여기다가 아이들 이제 못 입는 내복 같은 거 물로 이제 적셔서 이렇게 해서 긁어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유리를 닦는 용도로 쓰고, 여기는 이제 냉장고에 들어갈 수 없는 아이들 있잖아요. 고구마, 양파, 이 박스하고 망하고 조합할 수 있도록 그 매장에서 만져보고 넣어보고 해가지고 완전히 바닥에 붙는 게 아니에요. 뜨잖아요. 통풍이 잘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5인 가족이다 보니까 세탁물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전에 한 번 정도, 오후에 한 2번 정도 세탁을 하는데 깨끗이 닦아놔서 여기다 말리면 이제 오후에 쓸 수가 있어요. 여기는 세탁, 세제 관련된 것들 정리를 해놓은 거고요. 요거는 상판 오일이거든요. 스크래치 나고 이러는 것들도 많이 방지할 수 있더라고요. 이것도 원래 돈 주고 시공하잖아요. 요거를 한두 방울 떨어뜨려가지고 이걸로 이렇게 닦아요. 그럼 여기가 반짝반짝하게 변해요. 가구나 가전을 바꾸지 못한 상태로 살아야 한다면 물건을 좀 잘 아껴 쓰는 편이고 애정 있게 사랑해주는 편이에요. 주택은요, 재활용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그러니까 제가 전에 살던 아파트는 이렇게 수시로 갖다 버릴 수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 왔는데 일주일에 한 번만 배출이 가능한 거예요. 일요일 저녁 때 분리를 해가지고 좀 번거롭지만 이제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저희 이제 작은 거실이자 아이들 학습 공간으로 꾸며놓은 곳인데요. 이제 아이들이 삼형제이고 내년에 학교를 갈 아이가 있어서 아이들 학습실을 만들어 놨습니다. 아이들 공부하는 교재라던가 이런 것들도 아이들 이름을 붙여서 꺼내 나가요. 그래서 잡아 뽑는 네,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 공부하고 이제 큰 아이도 빼가서 공부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도 보시면 아이들마다 이게 있어요. 이름이 다 라벨링이 돼 있어서 이거 가져가서 공부하고 다 하면 정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전에는 이거를 이제 연필도 하나로 해놨어요. 그랬더니 싸우는 거예요. 내 거야, 네 거야, 뭐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 똑같이 그냥 다 나눠주자. 이쪽은 저희 이제 욕실이고요. 여기는 욕실과 관련된 용품들이 있는데 세탁을 했잖아요. 그럼 얘를 그냥 위에 올리는 게 아니라 가장 아래로 들어가야 돼요. 이게 위로 올라오면서 이 모든 수건을 한번 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수건이 이제 빠지니까 저의 이제 화장대예요. 여기는 저희 화장대고 여기는 이제 필요한 물건들을 제가 정리를 해서 넣어놨어요. 얼음 치실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해놓은 곳이거든요. 아이들하고 준비해서 나갈 때는 일단 엄마가 제일 빨라야 돼요. 뭐 화장대 앉아서 뭘 바르고 이런 시간이 그렇게 여유 있지 않아서 여기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도록 제가 마련을 해놨어요. 이걸 되게 멋지게 사다가 턱 붙인 거예요. 근데 어쩌다 여기다 거셨어요? 사람이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내 자신이 되게 멍청할 때 너무 자신 있게 야! 근데 이게 안 떨어져요. 호기롭게 걸었으나. 네, 근데 이제 이걸 보더니 남편이 이걸 왜 이렇게 해놨냐고, 이거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그냥 고무줄거리 쓰고 있어요. 뭐 안 떼져요. 여기 보면 소리 하나 있어요. 1,000원인데 이게 되게 단단해가지고 샤워할 때마다 그냥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세제 안 써도 이게 닦여요. 이 정도만 해도 유지가 되게 돼요. 아, 이 선반은 이제 어른용이고 요거는 아이들 때문에 이렇게 낮춰서 제가 해놨어요. 이 집을 처음 이제 봤을 때 이 공간을 보고 너무 반해서 아이들을 위한 그리고 저를 위한 약간 도서관 같은 분위기로 집을 만들어 봤습니다. 원래 이제 갖고 있던 장이 있었고 똑같은 장을 산 거예요. 가장 아랫단부터 3단까지는 아이들 책으로 구성을 해놨고 그 위에 4번째 단과 5번째 단은 이제 제 책으로 이제 제가 다 꽂아놨거든요.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을 여기다 둬요. 책장에 두면 이게 섞이면 제가 이제 가져다 줄 때 이걸 일일이 다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두고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책 갖고 와! 어딨어? 약간 다시 제자리. 이렇게. 책 옆에 소파, 책 옆에 소파를 두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그냥 자유롭게 여기 이제 누워서도 보고 앉아서도 보고 이런 이제 환경을 만들어 주느냐고 좀 자유롭게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도서관에서 많이 활용하는 방법인데
이런 게 이제 따로 팔아요. 아이들 읽어봤으면 하는 책들 아니면 아이들 좋아하는 책들 이렇게 꽂아놨고 이쪽에 오시면 요거는 전면으로 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좀 편안하게 좀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이렇게 배치했습니다. 여기는 저희 침실인데요. 저희는 따로 안방은 없어요.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아이들 방을 하나씩 주지는 않았고 요 방 같은 경우는 이제 저랑 막내가 자는 방이고요. 매트를 따로따로 했는데 자꾸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여기 보시면 이게 침대를 연결하는 거거든요. 여기 사이를 빠지지 않게 이렇게 돼 있어요. 아 그러네요. 전체 침대를 다 둘러요. 아 이게 밴드가 나와요? 네네네. 아이가 굴러 다녔을 때 왜 팔이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 틈이 생기더라고요. 큰 침대도 연결이 돼요. 남았잖아요, 이만큼이. 그래서 퀸퀸도 돼요. 여기는 이제 아빠랑 첫째, 둘째가 자는 방이에요. 이렇게. 이게 이제 여름 옷이 들어왔어요. 이제 겨울 두꺼운 옷들. 이렇게 해서 여기 정리를 해놨고, 여기도 여름 옷들. 지금은 안 입지만 내년에 또 입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물려 입는 게 잘 될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맞아요. 성별이 같으니까 장점이에요. 장점이자 단점은 우리 막내 옷은 많이 좀 희직희직해요. 그래도 아직은 뭐 그런 거에 민감할 나이가 아니니까 맞아요. 입히고 또 입히고 해서 이제 정리를 하죠. 네. 여기가 이제 복도식인데 제가 이 문을 하나를 좀 달아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짐들을 이제 안 보이게 보관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거고요. 이게 아침마다 제가 이걸 끌고 나가요. 이렇게. 바퀴가 달려있어요? 네, 맞아요. 이거 원래 뚜껑인데 이 밑에다가 바퀴를 직접 넣을 다신 수가- 거예요?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팔아요. 뚜껑인데 바퀴를 넣어서 쓸 수 있도록. 요거로 이제 침대 이렇게 밀고 요거 딱 빼요. 아침에는 청소기 잘 안 돌리고 여기에 이제 먼지포 씌워가지고 집을 다 쓸면 생각보다 먼지가 많이 가라앉아 있잖아요. 저녁에 청소기 한번 돌리는데도 먼지가 상당히 많아요. 아이들 삼형제 옷이 같이 있는 공간이에요. 얇은 소재에서 두꺼운 소재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열어서 만약에 해놓으면 뭔가 이렇게 다 밀려요. 한 칸이라도 닫혀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 있더라고요. 혹시 이거는 첫째, 둘째, 셋째 뭐 이런 순서로 맞아요, 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첫째 옷을 샀어요. 근데 이제 아이가 컸잖아요. 그러면 브랜드 있는 옷들은 좀 비슷한 게 계속 나와요. 그럼 이걸 또 사요. 그렇게 해서 첫째, 둘째를 입혀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셋째는 없는 거죠. 똑같은 옷이. 그러고 나서 이것까지를 사면 이렇게 해서 세 명의 옷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보통 평상시 옷은 제가 요 밑에 세 칸. 이게 셋째, 둘째, 첫째. 이렇게 해놨어요. 둘째 거를 보시면 여기가 속옷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상황이고요. 여기는 상의만, 밑에는 하의만. 이렇게 해놓으니까 우리 첫째랑 둘째는 이제 다 꺼내서 입어요. 첫째의 상의, 하의, 그 다음에 여기도 동일한 방법이에요. 여기는 제 긴 옷들. 왜 옷이 이제 긴 옷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안 보이게 거울을 달아서 정리를 해놓은 상황이에요. 여기는 저희 남편 사무실 겸 서재이고요. 남편 옷이 있고 좀 이런 옷장 식으로 뒤에는 이제 좀 계절 옷, 잘 안 입는 옷들을 뒤로 넣고 우와, 아 깊네요? 네네네, 깊어요. 오. 깊어서 이렇게 좀 겨울 옷들, 안 입는 옷들을 넣어놨고 남편이 자주 입는 옷들 농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옷이 필요하진 않고 이불을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시골에 살다 보니까 손님들이 가끔 놀러를 오시거든요. 그래서 이불을 다 비울 수는 없어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죠. 살림은 운동과 같기도 한 것 같아요. 우리 살면서 운동해야 되는 거 알지만 안 하잖아요. 귀찮고 힘들어서. 근데 해내고 나면 되게 좋잖아요. 근데 살림도 그런 것 같아요. 어쩔 땐 짜증나고 하기 싫지만
하고 나서 굉장히 뿌듯함이 있잖아요. 결혼하고 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살림은 그냥 단순히 뭔가 치우고 제자리에 놓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다 아는 얘기야 라고 말씀하시겠지만 그게 몸에 배기까지 우리 조금만 노력해보면 오늘이 달라지고 내일이 달라져 있는 것을 분명히 느끼실 거예요. 내가 조금만 더 움직여서 내 몸에 익숙해지도록 습관이 되는 그날까지 정을 붙여서 애정을 갖고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